진통제를 먹게 되면 하복부가 더 냉해지고 그러면 하복부의 순환이 좀 더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참다운 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심 어린 공감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참다운 한의원 한방부인과 전문의 박영애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리통입니다. 생리는 한 달에 한 번, 모형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자궁 모형입니다. 이 자궁 근육, 질, 그리고 여기가 자궁 내막인데 한 달에 한 번 자궁 내막이 탈락돼서 나오는 과정을 월경 또는 생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생리통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원발성 생리통, 1차성 생리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1차성 생리통은 아무런 질환이 없이 생리통이 있는 것을 이제 원발성 또는 1차성 생리통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하나는 2차성 생리통이 되겠죠. 속발성 생리통인데요. 속발성 생리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질환이 있어서 그런 원인 질환이 있어서 생리통이 있는 것을 2차성 생리통, 속발성 생리통이라고 하고요. 그 원인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것은 자궁 내막증, 자궁 내막에만 있어야 하는 내막이 다른 조직에 있는 것을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데, 자궁 내막증 또는 자궁 근종, 자궁 물혹이라고 주로 표현을 많이 하는 자궁 근종 또는 자궁 내막에 작은 폴립, 작은 결절이 있어서 이제 생리통이 있기도 하고요. 자궁 성근증, 자궁 전체적으로 이제 비대해지면서 자궁의 분비선이 커지는 자궁 성근증, 이런 질환들 때문에 생리통이 유발될 때 그것은 2차성 생리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학적으로는 원발성 생리통과 속발성 생리통의 치료 방법이 다르지만 한의학적으로는 결국 이 생리통의 원인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같습니다. 그럼 한의학적으로 생리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체질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증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궁이 차가워서 이제 생리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사람의 기가 순환이 잘 안 돼서, 기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에너지인데요. 이 혈액을 끌고 가는 에너지, 이 기운이 약할 수도 있고 뭉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기와 혈이 허약해서 생리통이 있는 사람은 기와 혈을 보충해주면 생리통이 좋아질 거고요. 기 순환이 잘 안 되거나 혈액의 순환이 잘 안 돼서 어혈이 발생했을 때는 기를 순환시켜주고 그리고 어혈을 배출해주면 생리통이 좋아지겠죠. 선천적으로 자궁 기능이 약해서 생리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궁 기능을 높여주는 그런 한약을 복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생리통의 치료 방법은 체질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생리통이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한의원마다 치료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참다운 한의원에서 생리통을 치료하는 방법은 일단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약을 연속으로 복용을 시킵니다. 왜냐면 이 생리 주기가 보통은 한 달인데요. 길면 45일 정도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 3번의 생리 주기를 최소한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연속해서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름은 한약을 복용을 하고 보름은 한약을 쉬는 식으로 보통 이제 생리 예정일 10일에서 15일 전부터 한약을 복용시켜서 그런 식으로 이 좋아지는 것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한 다음에 그 치료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보통 2-3달 정도 치료를 하고 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2달, 3달이 가장 고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좋아지고 나면 이제 치료를 중단하시는데요. 저는 그래도 보름 먹고 보름 쉬는 형태로 좀 더 지속을 하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한약을 먹을 때 치료를 할 때 분명히 좋아졌었는데 치료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 또는 원상태까지는 아니지만 한약 먹고 한참 좋았던 그때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기 때문에 그 뒤에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보름은 먹고 보름은 쉬는 형태로 지속적인 치료를 했을 때 좀 더 재발이 적어지고 그 좋아진 상태를 좀 더 유지할 수 있고 근본 치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자궁내막증이라는 질환에 대한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질환이 있으시면 질환별로 치료 방법이나 치료 과정이 조금 달라지고 또 예후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한의학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이 차가워서, 온몸이 차가워서 기혈이 부족해서 기가 뭉쳐서 어혈이 생겨서 자궁 기능이 선천적으로 약해서 이런 이유들이 있지만, 그런 질환이 있을 때 좀 더 당황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질환들에 대해서도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리통이 있을 때는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과자, 피자, 치킨 그런 음식을 좋아하는 경우에 생리통이 더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체질에 맞는 그런 식단, 음식을 섭취해 주시고 가공식품, 정제식품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짧은 치마나 바지, 그리고 복부가 드러나는 크롭 티셔츠라든지 또 꽉 끼는 의복 이런 것들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아무래도 하복 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저녁마다 잠자기 전에 핫팩이나 찜질이나 반신욕, 조교 이렇게 따뜻하게 아랫배를 데워줄 수 있는 치료를 20분에서 30분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생리통이라는 것이 생리 기간에 자궁내막, 자궁 근층이 수축이 되면서 그 수축이 과도해서 아픈 거기 때문에 요가라든지 코어 근육의 이완, 강화 요법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당장에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꾸준히 하셨을 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한의학적으로 한약 복용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드렸지만 하복부 쪽으로 약침, 체질에 맞는 한약을 하복부 쪽으로 주사요법으로 넣는 약침, 그리고 침, 아랫배 쪽과 그리고 발목 위쪽에 사문교혈이라고 분만 진통이나 생리통에 지압을 해줘도 도움이 되는 사문교혈이 있는데, 사문교혈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제가 알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네, 그런 침 치료, 또 왕뜸 치료, 그리고 고주파 신부열 치료, 이런 치료들을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생리통이 있을 때 대부분 참기 힘드시면 진통제를 먹는데, 진통제를 먹게 되면 하복부가 더 냉해지고 그러면 하복부의 순환이 좀 더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진통제는 최대한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때, 그럴 때 최소 용량으로 그렇게 복용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생리통에 대해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다운 한의원